안녕하십니까. 네, 최종희 원장입니다. 예, 드디어 12장입니다. 예, 과도현상. 회로 이론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뒷부분은 갈수록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 갈수록 뭐 앞부분보다 많이 어려울 건데 문제는 더 쉽다. 예,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그것만 극복하시면 문제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응용되는 부분이 많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 회로 이론 이제 12장, 13장, 2장 남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라고 꼬드기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할만하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과도현상인데 과도현상입니다. 과도란 말 들어보셨죠? 과일 깎는 칼이 아니고요. 과도기 아시죠? 과도기. 뭐다? 우리가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과도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 질풍노도의 시기 과도기가 뭐예요? 어른이 되기 전에 심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 과도기라고 합니다. 전기에서도 똑같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압을 가했어요. 전압을 가했는데 전류가, 우리 일하는 게 전류라 그랬죠.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 값이 돼야 됩니다.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처음에 이 값에서 마지막에 최종 값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파형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즉 이 사이에는 최종 값을 향해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과도 과정,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을 과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과도 현상. 그래서 여기에서 변해서 최종 값으로 가기 위한 과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시면 T는 0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T는 0에서 어떤 상태 변화가 발생한 후 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나타나는 전압이나 전류의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현상, 이 과도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하기 전에 개념적으로 조금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12장에서는 직류를 다룹니다. 오랜만에 교류를 좀 배제하시고 직류를 다루게 돼요. 그럼 직류에서 보세요. 일단 직류에서 오랜만에 3장으로 가면 보세요. 직류에서 L은 뭐라고 했어요? L은 직류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L에서 리액턴스는 얼마다? 오메가 L은 2파이 FL이니까 직류에서 얘는 0이니까 뭐다? L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0이니까 단락 상태가 된다 그랬죠. 맞죠? C는 어떻게 해요? 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2파 FC분의 1이니까 결국 0분의 1이니까 선이 끊어진 상태라 그랬죠. 끊어진 상태. 그래서 보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직류라면은 직류에 L을 가하면 단락된 상태예요.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직류에 L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등가 회로를 그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회로하고 똑같다라고 했죠. 왜? XL이 0이니까 얘는 자속 발생시키는 거 빼고 전류 방해 능력만 따졌을 때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C는 어떻게? C는 만약에 C가 있다. 여기에 직류에 콘덴서를 가했다. 붙였다. 그러면 요 회로는 개방이니까 어떻게? 이런 상태와 똑같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에서는 L이나 C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번 장이 12장에서 왜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합니다. L이 이렇게 있는데 전압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전압을 가했어요. 그럼 그때 흐른 전류 보세요. 여기에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이 있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 혹시 이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장에서 할 거는 L이나 C에 직류를 가했을 때 어떤 파형이 나타나고 전류나 전압값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세요. 전류가 어떻게 나타난다? 이거라면은 그림을 어떻게 보세요. L만 있다면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보세요. 회로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얘가 없으니까 영분의 전압은 무한대가 돼요. 전류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L만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RL 직렬 병렬은 어려워서 하지 않고요. RL 직렬에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봅니다. L은 단락이라고 했죠. 단락이면은 여기에 걸린 전압이 여기 다 걸리게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얼마다? R분의 V가 되겠죠. 전류는 이렇게 R분의 V 암페어가 된다는 겁니다. L은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냥 저항만 있는 R분의 V 암페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가 얘를 전기를 가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느냐? 즉 L이 하나도 역할을 못하느냐? 조금 더 역할을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얘를 만약에 짧은 시간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을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R분의 V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인식을 못하는데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이 뭐예요 이거? 최종값을 향해서 가기 전에 이러한 과도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과도 현상을 거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R이 있고요.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C는 얘가 끊어지니까 얘가 개방이죠. 그럼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볼게요. 전압을 가해서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선이 끊어졌는데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0입니다. 0.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굉장히 짧은 시간을 확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0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이 간격 이거를 10배, 20배로 확대를 해보니까 이런 과정에 과도 현상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직류를 가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파형을 미분 파형이라 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파형을 적분 파형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파형이 미분 파형, 이런 파형이 적분 파형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L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다시 얘를 단락이 되니까 처음부터 R분의 V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과도 과정이 숨어 있고 여기서도 C가 개방이니까 전류가 0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줄어드는 과도 과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과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현상과 이 현상을 이거 줄어드는구나 늘어나는구나 이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과도 현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분 방정식이에요. 첫 번째가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미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환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과도 현상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했죠.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업수학에서 배운 미분 방정식 우리 원래 대학교 가면 이런 게 있죠. 미부적 분학 1, 미적 분학 2,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선형대 수학, 필요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수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제가 요 한 부분이 이제 과도 현상에만 나와요. 과도 현상에 나오는 한 부분을 위해서 다 수업을 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지금 이 과도 현상 부분은 결과를 기억해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 방식은 요 배제를 하겠습니다. 공대에 나오셨거나 수학 잘하시는 분은 제가 이거 배제한다고 해도 알아서 교재 보고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실 건데 제가 요 과도 현상을 공부하는 것은 유도하는 과정을 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얘는 우리가 배웠죠. 11장의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과도 현상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놈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미분 방정식 완전히 포기해라 이건 이제 할 수 있는 분은 해보세요. 할 수 있는 해보시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 있죠. 조금 어려운 거는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좀 어려운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이 미분 방정식 풀면 되는데 우리가 100점 맞을 필요 없으니까 그 라플라스 변환만 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수준에서 만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50페이지 밑에 있는 요 식은 그림 밑에 있는 식은 요거는 미분 방정식으로 푼 방법입니다. 미분 방정식 푼 방법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151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그림상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얘가 R이고요. 얘가 L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IT일 때 우리가 여기에 거한 전압을 E라고 합니다. E. 직류전압 E. 그리고 여기에가 전압이 보세요. R에 걸린 전압 얼마요? RIT죠. L에 걸린 전압 얼마요? L DT분의 DIT. DIT죠. 가 2가 된다. 이것이 일종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미분 방정식 자체로 풀어도 되고 라플라스 변환으로 풀어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한다? 라플라스 변환으로 푼다. 해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다시 식을 세웁니다. 식을 다시 쓸게요. RIT 플러스 L DT분의 DIT는 2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라플라스 변환에서 실미분적이 실적분적을 이용해요. 보세요. RIT는 RIS L DT분 D는 얼마? L DT분 D는 SIT는 IS E는 얼마? S분의 E가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전류 얼마? IT는 묶어 얼마요? R 플러스 LS는 S분의 E. 그러면 IT는 우리가 구하려고 IT는 얘가 통째로 넘어오면 보세요. S분의 E에 넘어오면 R 플러스
LS죠. LS. 그러면 얼마? R, S 플러스 얼마? 예, 여기 책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 예, 그대로 할게요. 예. 요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 놈을 조금 더 변형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분모 분자의 라플라스 변화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모 분자 L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보세요? 분자는 얼마? L분의 2가 되고 분모는 얼마야? S에 얘는 L 약분하니까 S 플러스 얘는 얼마? L분의 R입니다. L분의 R. L분의 R.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 놈을 영라플라스 변환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구한 IS죠. 라플라스 변환하니까 IS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 IS는 라플라스 변환된 값이지 수학 시간적으로 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에는 부족한 거죠. 맞죠? 라플라스 변환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해석은 이걸로 못하는 겁니다. 이건 해석을 못해요. 얘를 원래대로 해석하고 싶으면 원래대로 영라플라스 변환해서 시간의 함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영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영라플라스에 얼마? S 플러스 L분의 A 분의 L분의 2를 영라플라스 변환해요. 예, 영라플라스 변환하는데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S분의 A 요거 우리 뭐예요? 헤비사이드의 부분분수 전개법이죠.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L분의 R분의 L분의 2가 되죠. B가 되죠. B가 되죠.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A분의 R분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돼? A는 어떻게? 남의 거 S 플러스 L분의 A 분의 2고 S를 뭐로 보낸다? 얘가 0이 되려면 0으로 보내죠. B는 어떻게 돼? B는 얼마? 남의 거 S분의 이거 L분의 2죠. L분의 2 S분의 L분의 2고 S를 뭘로 보내요? B가 0이 되려면 분모 0이 되려면 S를 마이너스 L분의 R로 보내야 됩니다. 마이너스 L분의 R. 그럼 보세요. A는 얼마예요? A는 0으로 하니까 0 하니까 얼마? L분의 R분의 L분의 2는 얼마? R분의 2죠. A는 R분의 2. B는 얼마? B는 S를 마이너스 L분의 R로 보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에 R분의 2가 되죠. 마이너스 AR분의 2. 그러면 요 식에 다시 갑니다. 얼마? S분의 A가 얼마요? R분의 2. 예, S분의 R분의 2. 그 다음에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R분의 2니까 마이너스 S 플러스 L분의 R. 분의 얼마? 예, 마이너스 썼으니까 R분의 2가 되는 거죠. R분의 2. 그럼 요거 영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봐요. 얼마요? S분의 R분의 2 하면 S분의 1은 1이니까 S분의 R분의 2 얼마? R분의 2에 마이너스 얘 얼마요? R분의 2에 S 대신 S 플러스 L분의 R이 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책에 요 값이 있죠? 예.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식을 갖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제가 이렇게 풀어온 과정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11장에서 했던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을 한번 복습한 것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과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이 나왔다는 것,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책에 나왔죠, 이거요. 아래 직렬회로에서 그때 흐르는 전류 IT는 얼마냐? R분의 2에 마이너스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R분의 2로 묶으면 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세요. 요 값에서 익스포넨셜 이런 값들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기에 다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법을 숙제하시고 이 익스포넨셜은 뭐 계산기로 두드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값을 얻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유 흐르는 전류가 이렇구나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도대체 이게 전류가 이렇대요. 전류가 1A, 10A 딱 전류가 나온 게 아니고 무슨 놈의 전류가 이렇게 식으로 나왔느냐. 보세요. 첫 번째 시간 t가 0일 때입니다. 0일 때. 보세요. 시간 t가 0이에요. 0이에요. 0. 그럼 보세요. 0이면 보세요. 어둠에요. t가 0이니까 얘가 0이고 익스포넨셜 모든 숫자의 영승은 1이고 익스포넨셜 영승이 1입니다. 1-1은 얼마요? 요거 자체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t가 0일 때 전류 IT는 얼마다? 0A라는 겁니다. 시간이 0일 때 전류는 0A다. 두 번째 보세요. T는 무한대라고 하면 T는 무한대. 여기에서 무한대예요. 그럼 보세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 곱하기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는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이고 모든 건 무한대분의 1은 얼마다? 0이죠. 마이너스 몇 승은 뭐 몇 승분의 1로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이고 그 값이 0이에요. 그럼 얘가 0이니까 얼마요? R분의 2에 1 마이너스 0 얼마? IT는 R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R분의 2. 세 번째 보세요. T가 R분의 L 값이라고 해보세요. T가 R분의 L이다. 그럼 얼마 해보세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곱하기 R분의 L이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은 익스포넨셜 분의 1이죠. 그러면 뭐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분의 1을 하면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분의 1을 하면은 그 값이 얼마? 여기 있죠? 0.632 보세요. R분의 2에 얼마? 0.632배가 된다는 겁니다. 0.632배가. 그럼 보세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이거요. 시간입니다. t는 0이고 t는 R분의 L이고 t가 무한대일 때 그때 흐르는 전류는 봅니다. 전류가 0일 때는 이렇게 돼요. 전류가 무한대로 흘렀으면 얼마? R분의 2가 돼요. 시간이 R분의 L일 때 값이 얼마? R분의 2에 0.63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T는 0.1, 0.2, 0.4, 0.5, 0.5 이렇게 쭉 이어보니까 어떻게 된다?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아래 직렬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이러한 값을 가지고 이러한 최종값 가기 전에 이러한 과도기를 거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서 그래서 보세요. 과도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게 과도 전류가
어떠한 값이 아니고 과도 현상은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식으로요. 그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보세요. 다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수업 끝나면은 저절로 외워지실 겁니다. 제가 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 IT는 R분의 2에 1 exponent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됩니다. L분의 RT. 여기서 책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용어가 나옵니다. 특성근이라고 있어요. 특성근은 뭐냐면 이 전류의 식을 이 전류 식에 있죠. 식의 특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전류의 모양이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 아니면 밑으로 내려간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아니면 완만하다,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이 식의 특성근이라고 그래요. 특성근은 뭐냐면 익스포넨셜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면 요거. 즉 뭐? 시간 t 앞에 있는 거. 특성근 p는 뭐? 마이너스 L분의 R이 시간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L분의 R.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시정수나 시정수. 시정수는 우리가 뭐 감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타우. 감마 혹은 타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타우를 많이 쓰는데 시정수는 보세요. 앞에서 했었는데 앞에서 보세요. 제가 딱 이런 부분이 있었죠. R분의 2의 최종 값에 0.632배 0.632배 되는 거. 그게 뭐였어요? 보세요. 0.632가 뭐 여기서 뭐였어요? R분의 L이었죠. R분의 L. R분의 L. 그럼 뭐요? 시정수는 최종 값에 63.2%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시정수의 단위는 1번 뭐 볼트, 2번 암페어, 3번 뭐 옴, 4번 세컨. 보세요. 시정수는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단위는 세커가 됩니다. 세커.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해요? 보세요. 특성근이 이럴 때 보세요. 특성근에 얘가 L분의 R일 때 시정수 R분의 얘를 뒤집은 거죠. 특성근에 여기에 거꾸로 한 것에 특성근은 마이너스인데 시정수는 플러스죠. 맞죠? 얘는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정수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를 어떻게?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특성근의 여기에 절대값. 그러니까 시정수는 우리가 보세요.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은 뭐? 천천히 과도 현상 지속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보세요. 최종값 얘인데 최종값 632분 도달하는 시간 요거 맞죠? 그럼 시간인데 어떤 것은 이렇게 도달 이렇게 요게 시정수입니다. 요게 시정수예요. 어떤 것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요게 시정수, 요게 시정수.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과도 현상은 천천히 사라진다. 맞죠? 요거 시정수의 의미를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정수. 그 다음에 최종값이랑 앞에 있지만 시간이 무한대로 굉장히 많이 흘렸을 때, 시간이 끝까지 흘렸을 때 그때 전류는 얼마다? 앞에서 얼마였어요? 시간이 무한될 때 그 전류값은 얼마? R분의 2가 되죠. 2. 즉 정상값,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값은 최종값 목표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보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아래 직렬이니까 보세요. VR R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예, 그림을 잠시 그려볼게요. 예. 우리가 뭐 R이죠. R. L. R이고 L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IT는 구했죠. 그럼 VR은 얼마? VR은 여기 걸린 전압은 얼마? RIT죠. RIT. VR은 RIT입니다. 그럼 얼마요? R 곱하기 IT 얼마? 방금 R분의 2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그러면 얼마요? 2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저항에 걸린 전압은 이렇게 구해지고 VR L에 걸린 전압은 얼마? LDT분의 DIT. L 곱하기 DT. IT 얼마? R분의 2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수학 잘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보면 되죠. 얼마?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됩니다. T.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이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림상에서 전체 가해준 전압은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키로오프의 이 법칙에 의해서 VR 플러스 VL은 뭐요? 인가한 전압 2가 돼요. 2가 되는데 보세요.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는 저항이 걸린 전압인데 이것도 보세요. 시간 T가 0이면 VR이 0이죠. 즉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이 형태로 나타난 값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형태로 나타난 값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VR이요. VR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죠? 키로오프 이 법칙에 의해서 VR 플러스 VL은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얼마? 이때는 VR이 0이니까 VL이 이 값이라는 거죠. VL이. 이때는 어떻게 VL이 이렇게 돼야 키로오프의 법칙에서 VR 플러스 VR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그려죠. 요렇게. 즉 뭐냐? 1 마이너스 보세요. 요것하고 요거 차이가 뭐예요? 얘는 1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1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럼 기억하시기를 1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됐다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1 마이너스가 없는 거 익스파이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내려오는 그림.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L이란 게 있죠. L이란 게 얘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단락이요.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단락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땅에서 처음에는 욱 하면서 확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엑셀이 굉장히 커요. 정상 상태에서는 0이 되는 거죠. 원래 정상으로 가면은 0이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한다는 거죠. 이게 L입니다. 지금 있죠. 방금 한 이 아래 직렬 회로에서 공식, 전류, 그 다음에 시정수, 특성근, 최종값에다가 VR, VL에 걸리는 요 형태 있죠. 이게 조금 조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면은 뒷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